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뚜렷한 매크로 이슈도 좀 없었고 네. 그리고 무역 관련 이슈도 좀 없었고 개별 종목들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관련 이 업종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모두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다우지수가 그나마 좀 선전을 했죠. 프록터 앤 갬블이라든지 이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 그중에 이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3M이라든지 허니웰에 이어서 전 세계 복합 기업 시총 3위 정도 기업입니다. 시총이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EPS가 컨센서스를 좀 훌쩍 뛰어넘는 2.21달러로 나왔고 매출 역시도 컨센서스 193억 달러 수준을 넘는 195억 달러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많이 아는 오티스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캐리어 에어컨이 모두 이 회사의 사업부인데 네. 사실은 이 두 사업부가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이미 2020년 상반기에 오티스와 캐리어는 분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고성장하는 사업 부문이 항공기 엔진 사업 부문이라든지 항공 시스템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문들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서 매출 증가율이 10%와 64%로 고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또 올해 가이던스도 올렸거든요. 네네. 레이즈 앤 비트 최상의 결과가 나오면서 JP모건도 사업 다각화 덕분에 단기 침체 방어가 가능하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다우지수에 좀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맥도날드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또 내더라고요. 네, 조금씩 이제 조짐이 보이기는 했지만은 네네. 그래도 예상보다도 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무엇보다도 헤드라인 쇼크, 즉 EPS와 매출이 모두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수치를 일단은 좀 살펴보자면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이제 EPS가 2.11달러로 컨센서스 2.21달러를 하회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54.3억 달러로 나오면서 54.7억 달러의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헤드라인 쇼크에 이어서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5.9%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5.5% 증가를 상회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이 4.8% 늘어나면서 컨센서스 5.2%를 또 하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를 많이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었고 최근에 이제 시장조사업체 TDN2K라는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3분기에 미국 레스토랑 업계 전체의 동일 매장 매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외식 수요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맥도날드에 대해서도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던 참에 이렇게 실제로 부진한 수치가 나왔고요. 주가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최악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다우에 또 끌어내리는 좀 그러니까요.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그 미국 시장의 어닝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헤드라인에서도 네. 최근에 어닝 시즌에 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는데 네. 이거를 또 더해서 내년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좀 불안 요인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팩트셋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 이제 S&P 500 기업들의 내년도 이제 EPS 증가율 같은 경우에 지금 10.4%까지 지난주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10.7% 정도 8월 말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꾸물꾸물 지금 이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019년 이제 3분기가 진행 중이고 4분기 이 실적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0.7%까지 이제 EPS 증가율 전망치가 내려갔습니다.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결과는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전년 대비해서는 EPS가 4.7%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2020년 S&P 500 지수 이 기업들의 EPS 전망치를 0.5%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3분기 어린 시즌이 진행 중이지만 네네.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그 미국 시장을 쭉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뭐 P&G라든지 아니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었잖아요. 네.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그 뭐 안 좋은 실적이 있던 간에 장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가 후반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후반에 이제 이 일중 차트를 보면은 결국은 브렉시트 이 딜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네네. 표결에 이제 실패를 했다. 가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네. 미국 증시가 이제 일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영국 하원을 통한 이제 표결에서 EU와 합의를 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안은 329대 299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3일 내에 하원에서 빨리 이제 처리를 하는 신속 처리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은 308대 322로 부결이 됐습니다. 의원들이 당초부터 100페이지가 넘는 이런 법안을 우리가 3일 만에 어떻게 검토를 하고 네. 통과를 시키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 이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로써 31일의 브렉시트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막판에 좀 힘을 잃었어요. 네. 외환 시장에서 특히 아주 격한 반응,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었죠.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가 그래도 좀 잘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많이 그러니까요. 올랐었죠. 네. 최근 한 2주간에 한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왼쪽이 최근에 아니면 이제 10월 들어서 파운드화 가치 추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른 그런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오늘 일중 차트를 보면은 이번 브렉시트 패스트트랙 법안 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파운드 가치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반면에 달러 가치는 또 급등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외환 시장의 또 움직임을 살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자, 브렉시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존슨 총리가 이번에 표결이 되기 전부터 신속 처리 법안이 부결될 시에는 바로 브렉시트 법안을 철회를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EU 측의 또 반응을 보면은 어떻게 할 건지 좀 빨리 알려달라. 그러면서 자신들은 EU 정상들과 2020년 1월 31일까지의 브렉시트 연장을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존슨 총리가 곧바로 조기 총선을 선언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불안 요인을 그나마 좀 완화시키는 그런 소식이 될 텐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브렉시트 안에 검토 시간을 벌기 위한 마지막 10일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31일까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좀 매일매일 브렉시트 이슈가 좀 요동치는 그런 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디즈니와 넷플릭스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하락한 반면에 디즈니는 좀 올랐었나요? 그렇습니다. 디즈니는 올랐고 넷플릭스는 좀 급락을 했는데 그게 무슨 연유였을까요? 스트리밍 업계와 관련해서 뭔가 소식이 있었겠죠. 네네. 그 이 이슈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무선통신 업계 1위인 버라이즌이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쓰는 자사 고객들에게 무선통신 고객들에게 디즈니 플러스의 1년 무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IPTV가 포함돼 이제 피오스 브로드밴드와 그리고 5G 홈 무선 인터넷 고객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 혜택을 받으려면은 이제 내년 6월 1일까지 가입을 해야 되고 6월 1일 전까지 그리고 1년이 끝나면은 원래대로의 이제 월 구독료 6.99달러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애플 TV 플러스에서 애플 기기를 사면은 이 1년 무료 구독권을 그러니까요. 준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것과 이제 비슷한 부분이 버라이즌과 디즈니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의 주가가 오늘 약세장 속에서 1.6%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는 4%또 급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디즈니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가입자 모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가입자 모집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네, 11월 12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가 됐죠. 네네.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을 해서는 자체적으로는 가이던스를 2024년까지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의 이제 가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디즈니 자체적인 전망은 최대 9천만 명이고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7천만 명 정도로 좀 공격적인 그런 이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UBS나 룹캐피털 같은 IB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사전 가입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소식으로는 UBS가 연말에 미국에서 가입자가 44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9월 말 기준으로 한 1,500에서 1,600만 명이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었는데 버라이즌의 무제한 요금제 무선통신 이 가입자 수가 약 5천만 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바로 좀 유입이 될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초반 가입자 수에 상당히 좀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넷플릭스는 당연히 네. 이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이제 좀 스트리밍의 패권이 옮겨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어닥친 것 같은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는 너희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TV 보는 맞습니다.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러면서 그때 넷플릭스가 실적이 괜찮았고 주가도 올랐는데 디즈니도 덩달아 오르고 네. 약간 좀 이제 스트리밍 업계에서 치킨 게임을 좀 거두고 이제 더 큰 적을 향해서 같이 좀 힘을 합치는 그런 경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넷플릭스의 경쟁 리스크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다가 다음날 정규장에서는 정작 2% 정도 상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이후에 6% 이상 급락을 했다가 하루 반등하더니 오늘 디즈니발 악재로 또 한 번 4%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실적을 봤을 때 그 키가 순이익이 급증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일회성 요인이 좀 많았다라는 해석들이 이 투자은행들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불안 요인이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수를 지역별로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이던스는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과 미국으로 나눠서 제공을 했는데 네네. 미국은 이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로 그냥 묶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애플이 예전에 이제 아이폰 판매 수치를 발표를 했었다가 네네. 이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과 좀 비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신규 가입자 수를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미국과 캐나다를 묶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역시 미국에서 시장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좀 우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11월 1일에 이제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11월 12일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정말 좀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